자,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최근 당원 게시판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 삭제를 지시했고요. 또 다시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명락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제 뭐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7월과 같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회동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인터뷰에서는 신당 창당 실무 준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정말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알고 있는 전통의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어디 뭡니까? 파시즘 아니겠습니까? 파시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나치인데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자당의 국회의원이 자기 당을 나치하고 비교할 이런 정도까지 민주당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진짜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어떤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와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민주당은 나름대로 분당의 명분 쌓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조만간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이 생기기 전에 먼저 분당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혼자 움직이면은 힘을 받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연쇄 회동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삼총리 연대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 분이 결이 다르고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물론 당의 쓴소리를 하는 부분은 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당을 하거나 당을 차려 나가거나 신당을 차려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함께해서 무슨 뭐 신당을 만들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을 나와서 친당에 갈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론 공천 과정이 탈락했을 때 다른 모색을 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천 신청도 안 하고 나와 신당을 차린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신당이 뭐 만들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본인도 만약에 큰 정치를 하고 대권까지 또 내다본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 신당 차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을 따르는 비명계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신당 창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선거제가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게 된다면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 해도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신당을 만들어지는데 방해가 될까요? 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의 차이에서의 신당은 군소정당은 이제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의석을 거의 얻을 수가 없죠. 1, 2당이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낙연 신당 뭐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호남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고 또 이미 두 사람은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대장동 사태를 두고 앙금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균열이 날 대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탈당을 시사했고 사실상 이 신당의 기치는 전 올랐다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당은 지역구를 노릴 수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의 문제는 군소정당의 경우인데 이 당은 만약에 깃발을 들게 되면 호남을 중심으로 과거
그 안철수 당이 국민의당이 올렸던 그런 그 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정된 룰을 가지고는요. 현재 비명계들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이원욱 의원이 이 당이 낫지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시선이 누구를 향했냐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과 태도를 보고 화가 난 친명계 의원이 뒤에서 자막 나오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묵묵부답으로 같이 쏘아보고 있었다는데 이 당을 같이 할 사람들의 그런 그 한 장면은 아니었다. 저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은 좀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의석도 그렇게 무슨 뭐 군소신당과 같이 취급할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렇다면 비명계의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신당과 같이 갈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천 기준이나 등등을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방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 주도로 공천을 다 하겠다. 즉 비례대표도 내가 다 공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즉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당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이 나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중심의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 욕심 결국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견뎌보니까 비명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만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가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 개정, 그다음에 이제 이 하위 페널티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결단이죠. 그 결단은 뭐냐면 결국 여론의 어떤 기대는 왜냐? 민주당의 정상 지지층은 지금 호남 쪽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호남 쪽에 많으면 거기에 호남의 어떤 지지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호남의 원로들이 얼마나 합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중은 저는 아마 포인트는 결국은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아마 저는 이 새로운 신당의 어떤 움직임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쪼개지느냐 마느냐 기로로 가고 있는 민주당 얘기 나눠봤고요.